자, 그러면은 여기서 손목이 어느 정도 잘 돌아가는지 캐치를 해보세요. 저는 이 정도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팔을 이젠 사이드로 한번 내려봅시다. 그러면은 얼마나 많이 더 돌아갑니까? 이만큼 더 돌아가게 됩니다. 제가 왜 여러분에게 이 동작을 시켰냐면은 분석해줘야 구독 플러스 좋아요 알지요? 안녕하십니까. 분석해줘야 분석원 안찬호입니다. 오늘 영상은 삼성 라이온즈 외국인 투수 코너 시볼드에 대해서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너 선수는 보스턴 레드삭스와 콜로라도 라키스 거쳐 올 시즌 삼성 라이온즈에 입단하게 된 투수죠. 3쿼터에서 던지는 투수이며 테일링이 있는 150대 초반까지 기록하는 패스트볼과 슬러브성 커브에 스위퍼성 슬라이더까지, 그리고 3쿼터 팔각도로 인해 무브먼트가 사는 체인지업까지 구사합니다. 미국에서는 메이저리그 평균 대비 구위가 낮지만 국내에서는 상위급 구위로 평가받아 많은 기대를 받았지만 현재 평균 자책점은 3.88, 나쁘지 않지만 4승 4패로 기록하면서 69와 3분의 2이닝 동안 피안타가 67개, 기대했던 만큼의 구위는 아직까지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희망적인 건 5월에 들어와 4월에 비해 매우 안정된 투구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월에 던진 마지막 경기 기준으로 방어율이 5.35였는데 5월에 던진 마지막 경기 보면은 4.26까지 내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6월 2일 날에도 호투를 펼치면서 6과 3분의 1이닝 동안 삼진 4개, 볼넷 1개, 4구 1개, 그리고 무실점을 기록하며 방어율은 3.88까지 한 달간 많이 내린 모습이죠. 하지만 이 경기에도 피안타가 여전히 아쉬운 6개를 내주면서 기대했던 구위는 아직 완벽하게 나오진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죠. 또 이날 김강민 선수 헤드샷을 맞추면서 자동 퇴장이 되었고, 이날 제가 입중계를 했는데 헤드샷은 진짜 오랜만에 본 거라 저도 엄청 깜짝 놀랐습니다. 만약에 이것만 아니었으면은 더 좋은 경기를 펼쳤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코너 선수한테는 매우 아쉬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코너 선수 최근 상승세에 대해 한번 분석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최근 6월 2일 경기, 그리고 시즌 초반에 제일 안 좋았던 경기 각 한번 비교해보면서 어느 부분이 달라졌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3월 29일 날 경기부터 시작. 이날 코너 선수가 5이닝 동안 5실점 5자책을 기록하면서 피안타는 9개, 또 피홈런은 3개, 볼넷 2개를 허용하면서 삼진은 단 1개를 잡고 패배를 하였죠. 1회 초 최지훈 선수 상대로 던진 경기의 초구 딩동댕 하자마자 홈런을 맞았어요. 이거는 그냥 최지훈 선수가 경기 초구를 잘 노렸다고 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초구에 투수가 카운트를 잡기 위해 패스트볼을 한복판에 던졌는데 이건 잘못한 거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타자가 완벽하게 노림수를 가져간 겁니다. 그리고 라이온즈 파크인데 이게 간신히 넘어간 거 보니 다른 구장에서는 안 넘어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최정 선수한테 원볼 투 스트라이크 유리한 카운트에서 본인이 제일 자신 있는 슬라이더가 중견수 앞으로 맞습니다. 물론 위치는 바깥쪽 선에 잘 구사는 됐지만 높이 보면 정 가운데 높입니다. 삼진이나 범타 유도하기 위해 던지는 코스라고는 다소 아쉬운 위치죠. 최정 선수 보시면 중심이 다 앞으로 쏠리면서 타이밍이 뺏기고 엉덩이 빠지는 타격을 하는데 이 공이 낮은 코스에 들어갔더라면은 유격수나 삼루수 땅볼로 타구가 나왔을 거라고 예상을 좀 합니다. 여기서 타구가 내야를 뚫고 나간 이유가 구사된 높이가 실투성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다음은 하재훈 선수입니다. 하재훈 선수한테 투볼 투 스트라이크 카운트에서 가운데 높은 바깥쪽 코스로 공이 들어가는데 ABS 존상으로는 완전히 실투성은 아닙니다. 하지만 투 스트라이크 카운트에서 아쉬운 코스긴 하죠. 특히 높이가 다시 너무나 애매한 높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제일 큰 문제는 무브먼트입니다.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코너 선수는 3쿼터에서 던지는 유형입니다. 3쿼터 유형 투수의 장점은 무브먼트인데 정통파보다 낮은 팔각도에서 던지기 때문에 패스트볼이 자연, 싱킹 혹은 투심 무브먼트가 생산이 되죠. 이걸 잘 이용하면은 투 스트라이크 카운트에서 백도어 공략을 하면서 루킹 삼진을 잡아낼 수 있고, 또 초반 카운트에서 가운데 보고 던지면서 무브먼트를 이용해 공이 자연스럽게 휘어서 타자 손잡이 부분으로 향해 범타를 유도할 수가 있죠. 반대로 단점은 이 무브먼트를 완벽하게 이용하지 못하면은 하재훈 선수 같은 우타들한테 바깥쪽을 던지려 하다가 가운데로 휘어서 실투로 몰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공이 ABS 존에 찍힌 부분 보시면은 딱 여기지만 이 존을 지나 하재훈 선수 방망이 맞는 구간에서는 더 가운데로 몰리면서 방망이 스위스팟에 잘 맞을 수 있게 휘어 들어가며 오히려 무브먼트가 역효과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높이가 타자가 치기 좋은 높이의 공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라이온즈 파크 펜스 상단을 맞췄기 때문에 다른 구장에서는 잡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어 한유섬 선수한테 투볼, 타자에게 유리한 히팅 카운트에서 한가운데 패스트볼을 구사하고 3런 홈런을 맞습니다. 이번에는 뭐 그냥 말할 것도 없이 완벽한 실투죠. 근데 자세히 보시면 포수가 인코스 약간 높은 코스로 유도를 합니다. 그리고 코너 선수가 공을 던지는 걸 보시면 릴리스 포인트에서 공을 놓았을 때 딱 그 위치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역시나 3쿼터 투수의 무브먼트 때문에 이 공이 가운데로 다시 휘면서 또 중력으로 인해 공이 아래로 향하게 되죠. 결과는 한유섬 선수 방망이 스위스팟에 정확하게 공이 향했고, 이번에
이번에는 라이온즈 파크 말고도 어느 구장가도 홈런이 될 만한 타구가 나왔죠. 1이닝 마지막 타자 고명준 선수한테도 원볼 투 스트라이크 유리한 카운트에서 135km짜리 슬라이더로 우익수 플라이 아웃을 잡긴 했지만 위험할 뻔한 정타가 맞았어요. 역시나 요번에 구사된 공도 로케이션이 위험했어요. 위닝샷으로 활용하는 변화구가 높고 무브먼트도 매우 약해 보입니다. 이런 위닝샷은 프로 수준의 타자 삼진을 잡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에서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세 번째 맞는 홈런 장면인데요. 3회 초에 하재훈 선수 상대로 3볼 1스트라이크 카운트에서 볼넷을 허용하지 않길 위해 코너 선수가 스트라이크 존을 공략을 했지만 가운데에서 살짝 인코스 다시 실투가 들어가면서 이 공은 좌측 담장을 넘어가는 홈런으로 이어지죠. 아시다시피 이것 또한 실투였지만 구속 보시면 141km였어요. 요번에는 힘 빼고 스트라이크를 던지려다가 빵! 하고 맞았어요. 이 경기 제가 보여드린 맞는 장면들만 보면 모두 실투성의 공이 맞습니다. 코너 선수가 볼넷을 많이 허용하는 투수는 아니지만 본인이 완벽히 원하는 위치에 구사하는 투수로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컨트롤 혹은 제구력이 좋은 투수지만 커맨드에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또 눈에 띄는 부분은 공이 모두 145km 넘질 않습니다.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코너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150 초반까지도 나오는 선수였는데 이 장면들에서 그런 수치는 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본인의 위닝샷인 슬라이더가 낮게 구사되지 않으면서 헛스윙 유도를 못하고 정타로 맞아 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런 부분들은 코너 선수가 아직 KBO에 적응 못하고 공인구에 적응 기간이 적어서 그럴 수도 있다고 볼 수는 있는데 메커니즘 부분에서 눈에 띄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팔스윙입니다. 정확히 손이 글러브에서 나와서 탑 포지션으로 올라가는 구간에서 문제가 보입니다. 코너 선수는 우리 국내 투수를 비해 다리를 들고 공을 잡고 있는 손과 글러브를 분리하는 순간에 공을 몸통 뒤로 빼는 게 아니라 앞으로 뺍니다. 그래서 일반 국내 투수들 비해 손이 탑 포지션으로 조금 더 늦게 올라갈 수 있는 시간을 벌어지죠. 그리고 투수가 손을 탑 포지션으로 늦게 올리면 올릴수록 던지는 동작에서 팔이 더 빨리 돌아갑니다. 왜냐면 공을 앞으로 포수한테 던져야 하는데 공을 안 던지고 계속 잡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런 스타일의 팔스윙은 잘만 적용한다면 장점은 빠른 팔스윙으로 인해 공이 빨라질 수 있고 회전수도 상승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 탑 포지션 올라가는 타이밍이 너무 늦어버리면 제구가 안 되죠. 근데 제가 보기엔 코너 선수가 3쿼터 각도에서 던지기 때문에 탑 포지션이 높지 않으니 타이밍을 맞추기가 훨씬 수월해 보입니다. 그래서 제구 정도는 잡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엔 이것보다는 이 다음 단점이 더 치명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건 바로 이 폼으로 인해 저하되는 디셉션입니다. 국내 투수들 보면은 대부분 공을 글러브와 분리할 때 몸통 뒤에 공을 잠시 숨겼다 탑 포지션을 올라갈 때 공을 갑자기 끄집어내면서 그만큼 타자한테는 투수가 공을 놓는 릴리스 포인트를 시각적으로 찾기가 힘들어집니다. 공이 몸 뒤에 숨었다 갑자기 나오는 느낌이거든요. 코너 선수 보시면 공이 글러브와 분리되는 순간부터 타자가 공의 위치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타자가 공을 더 빨리 볼 수 있는 시간은 0. 몇 초밖에 되진 않지만 야구라는 스포츠에서는 그 0. 몇 초가 하늘과 땅 차이가 될 수 있어요. 뭐 간단하게 말하자면 도로에서도 0. 몇 초 사이로 세이프가 되는 경우도 있고 0. 몇 초 사이로 아웃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 외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공을 더 빨리 확인할 수 있는 타자 입장에서는 너무나 큰 이득이 됩니다. 코너 선수는 디셉션을 포기하는 대신 무브먼트, 시속 그리고 회전수를 살리겠다는 메커니즘인데 이 정도 무브먼트나 구속 혹은 회전수는 국내에서도 엄청 월등한 게 아니기 때문에 디셉션을 포기하기엔 메리트가 없다고 봅니다. 이런 면에서 삼성 팬들이 뷰캐넌 선수를 그리워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도 최근에 좋아진 모습을 보면서 희망을 주고 있는데 6월 2일 경기 한번 보러 가실까요? 이날도 사실 피안타 허용은 1이닝당 1개 정도 허용을 했는데 여전히 좀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 맞는 장면들만 보면 이전에 분석했던 경기와 비슷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안타 맞는 거는 몇 개만 보여드리고 바로 좀 좋아진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두 타자 김태현 선수한테 원볼 원스트라이크 카운트에서 146km 높은 패스트볼을 맞아 중견수 앞에 안타가 나옵니다. 근데 이것도 공이 바깥쪽에서 가운데로 휘어 들어가면서 방망이 스위스팟에 맞기 더 편한 공이 들어갔죠. 그리고 이 전날 경기에 김태현 선수가 높은 공에 엄청 공격적이었어요. 그런 부분에서 삼성 측 스카우팅 리포트도 미스라고 봅니다. 현재 이렇게 공격적으로 높은 공을 잘 치는 김태현 선수에게 특히나 이 공 들어가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외에는 김강민 선수 상대로 노볼 원스트라이크 상황에서 슬라이더가 한가운데 들어갑니다. 여기서 김강민 선수가 슬라이더를 노리던 상황인데 베테랑답게 놓치지 않고 중견수 앞에 안타가 나오죠. 다음 3회에서 최재훈 선수 상대로 원볼 투스트라이크 카운트에서 위닝샷이 들어가야 하는데 148km 패스트볼이 한가운데로 휘어 들어가면서 포수가 요구했던 바깥쪽에서 공이 시작하긴 했지만 가운데로 휘어 들어가면서 우익수 앞에 안타가 나오죠. 이젠 문제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되시죠. 그래도 긍정적인 건 패스트볼 구속이 140대 중후반으로 올라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날씨도 더워지고 몸이 점점 풀리는 거로 보입니다. 그럼 좋아진 점은 뭘까요? 그건 바로 진짜 위기일 때 더 이상 몰려서 안 되는 상황에서 코너 선수가 코너 워크를 하기 시작합니다. 1회 초 2사 주자 1-3루 상황에서 최은성 선수 상대한 타석 보면 제가 이 타석 잘 기억을 하는데 초구 슬라이더가 기가 막히게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들어갔을 때 제가 한 말이 이거를 초구로 던지면 좀 아까운데 이 다음 공에는 더 완벽한 공이 들어가지 않고 좀만 가운데로 몰리면 크게 맞을 확률이 올라가는데 이유는 타자가 처음부터
타자부터 먼 공을 스트라이크로 보게 되면은 반사적으로 시야가 매우 넓어집니다. 그러면서 조금만 더 깨끗한 스트라이크가 들어가면 훨씬 잘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공이 잘 보이면 더 정확하게 맞추기가 쉬워지겠죠. 역시나 2구는 커브로 보이는데 이게 한가운데로 들어가요. 다행히도 최은석 선수가 너무 크게 치려는 바람에 비껴맞아 파울이 되죠. 최은석 선수가 본인이 실투를 놓친 걸 알고 매우 아쉬워하죠. 코너 선수가 그 공을 던지고 정신이 반짝 들었는지 다음 구는 136km 완벽하게 종으로 떨어지는 슬라이더로 헛스윙 삼진을 잡아냅니다. 이 위치는 정말 위닝샷 던지기 완벽한 코스인데 바운드볼이 안 되고 딱 포수가 맨 아래에서 잡을 수 있을 정도가 타자 방망이 이끌어내기 매우 좋은 코스예요. 근데 이게 던지기 어려워서 그렇지 던질 줄만 알면 정말 완벽한 공이라고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이러면서 코너 선수가 실투는 많아도 첫 번째 위기를 제일 중요할 때 집중을 하면서 삼진으로 벗어납니다. 다음 위기는 3회 초입니다. 연속 안타 2개 맞아 무사 1, 2루에 타자는 황영묵 선수인데 원볼 투 스트라이크에서 들어가는 체인지업 보세요. 위치도 완벽하지만 무브먼트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2루 땅볼이 나오지만 아쉽게 더블 플레이는 안 되고 2루 포스 아웃만 되죠. 이어 바로 다음 타자 노시환 선수. 상황은 1사 주자 1, 3루 초구지만 커브가 바깥쪽 모서리에 구사되면서 노시환 선수가 그 공에 속으면서 약한 3루 땅볼을 치고 더블 플레이를 당하죠. 코너 선수가 KBO에서 조금 뛰어봤기 때문에 노시환 같은 타자들은 어느 정도 인지를 했을 것이고 1루가 비어있지 않은 상황에서 도망갈 데도 없으니 이렇게 던질 수밖에 없었어요. 위기에서 정신을 좀 차리고 집중해서 정확히 매구 던지려고 하다 보니까 운 좋게 노시환 선수가 초구부터 속으면서 범타를 치게 됐죠. 그리고 5회에는 오늘 각 안타를 치고 있는 타자들 최재훈 선수와 김태현 선수가 등장을 하는데 1사 주자 1루 상황에서 물론 위기는 아니지만 좋은 위닝샷을 보여줍니다. 일단 최재훈 선수 상대로 투볼 투 스트라이크 카운트에서 ABS 존 정말 끝자락 진짜 제일 끝 그 모서리에 걸치는 슬라이더를 던지면서 최재훈 선수가 어이없을 정도로 투구가 완벽하게 구사됐죠. 이런 공이 바로 완벽한 커맨드라고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음 김태현 선수 상대로 풀카운트에서 무슨 우주 비행선 마냥 UFO 체인지업이 들어갔습니다. 사실 이 공은 볼이었어요. 근데 무브먼트도 매우 크고 이날 코너 선수 투구 내용도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불방망이를 휘두르는 김태현 선수도 헛스윙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코너 선수가 좋아진 점은 위기 때 구사하는 로케이션 또는 평균 구속이 조금 올라간 점 그리고 이 체인지업 활용입니다. 아니 근데 체인지업이 이렇게 좋은데 슬라이더가 위닝샷 맞나요? 개인적으로 이 체인지업 비율을 최소 20% 이상 올리면 더 좋은 결과들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무래도 저도 3쿼터로 던졌던 선수인데 그 팔 각도에서는 슬라이더 던지기가 훨씬 편하긴 합니다. 다만 팔 각도 때문에 체인지업 무브먼트도 훨씬 살긴 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3쿼터 같은 경우는 손이 여기서 이렇게 던지게 되잖아요. 옆에서 옆으로 가는 느낌이죠. 그리고 슬라이더 던질 때도 비슷합니다. 방향이 여기서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팔 각도와 비슷하게 꺾인다는 뜻이죠. 그래서 3쿼터로 던지는 선수는 크게 힘을 안 들여도 외회전이 자연스러운 각에서 나오기 때문에 슬라이더가 쉽게 던져집니다. 그리고 공을 자연스럽게 던질 수 있을수록 제구가 쉬워집니다. 그리고 반대로 체인지업이 제구가 잡기 어려워지는 이유는 우리 팔스윙이 슬라이더 던질 때 여기서 이렇게 갔더라면은 여전히 3쿼터 팔스윙은 이렇게 갈 건데 체인지업은 손목 반대로 주면서 팔은 이쪽으로 하고 체인지업은 이쪽으로 가고 반대로 가야 하기 때문에 어려워집니다. 그거는 기본 과학입니다. 위로 던지는 투수들은 똑같이 체인지업 던질 때 내외전은 주긴 해야 되지만 이게 위에서 그냥 아래로 앞으로 가는 방향으로 던져야 하기 때문에 3쿼터처럼 이쪽에서 반대로 억지로 던져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구 잡기가 훨씬 편해집니다. 근데 이런 단점 대신 팔이 또 낮아질수록 체인지업 무브먼트가 상승하는 편입니다. 그게 어떻게 그러냐면 여러분이 팔을 일자로 한번 올려보세요. 일자로 한번 올려보고 체인지업 던지는 것처럼 내외전을 걸어보세요. 참고로 내외전은 이 엄지가 내 반대팔 방향으로 꺾으면서 밑으로 향하는 게 내외전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체인지업을 이렇게 던지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반대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 엄지를 이쪽 팔로 돌려서 내리면은 이게 체인지업 거는 내외전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손목이 어느 정도 잘 돌아가는지 캐치를 해보세요. 저는 이 정도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팔을 이젠 사이드로 한번 내려봅시다. 그러면은 얼마나 많이 더 돌아갑니까? 이만큼 더 돌아가게 됩니다. 제가 왜 여러분에게 이 동작을 시켰냐면은 체인지업 던질 때 팔 각도가 낮을수록 내 손목을 더 많이 꺾을 수 있어요. 더 많이 꺾게 되면은 내가 공에 회전을 더 많이 줄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갑니다. 변화구 같은 경우에 회전수가 많아지면은 뭐가 되죠? 무브먼트가 더 상승하게 됩니다. 무브먼트가 더 상승하면은 변화구가 더 많이 움직이고 더 위력적인 변화구가 구사가 되겠죠. 체인지업 얘기하면서 말이 좀 샜는데 코너 선수가 좋아진 부분들이 방금 좀 전에 말씀드린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기 때 정확한 로케이션 그리고 평균 구속 상승 그리고 체인지업 활용도 이렇게 세 가지가 좋아졌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 외에는 아직까지는 실투가 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피안타 허용률이 여전히 높긴 하고요. 그래도 이제 한국에서 좀 생활을 해서 그런지 후라이팬을 빨리 달궈야 할 때 활짝 태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은 쉽지만 앞으로 위기 외에서도 매 타자한테 이런 헝그리 정신과 집중력을 보여줬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코너 선수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즐겁게 시청을 하셨다면은 혹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정보가 있었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
생각도 자유롭게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분석해줘야 분석원 안찬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See ya!